양국 대표단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오후청 상무부 부장님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양국의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진핑 주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인 행사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것은 한중 수교 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어제 정상회의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간 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 200명이 넘는 중국 기업인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경제 사절단 규모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들었습니다. 양국 간 공동 번영의 미래가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과 양국 정부의 협력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경제인 여러분, 양국 간 경제 협력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20여 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과 중국이 새롭게 만들어갈 몇 가지 경제 협력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에너지, 신산업 등으로 다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양국 경제 관계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상품 교역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의료, 유통, 물류, 문화 콘텐츠, 금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어제 합의한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 MOU와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이 서비스 분야 협력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등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석유공사가 건설한 여수 비축 시설에 중국 항공정유가 투자한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도 양국 간의 정보 공유와 공동 기술 개발, 산업화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바이오, 신소재 등 신산업 협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양국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조 기반과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우수한 인재와 혁신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양국 정부가 체결한 산업협력 MOU를 기반으로 인적 교류와 공동 R&D,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 산업과 한국의 13대 성장 동력 분야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양국 간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한중 FTA를 통해서
안정적 통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13억 내수 시장 성장은 양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중국의 지도자들도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내수시장 확대 전략과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 양국 경제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내수시장에 적극 진출해서 한국의 해외 투자에서 중국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도 반도체, LCD 등 첨단 소재 부품으로 고도화되고 투자 지역도 중국 중서부 지방으로 다변화돼서 내륙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도 조우추취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한국은 전 세계 47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기대합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현재 논의 중인 한중 FTA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기반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중 FTA가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향후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 논의를 선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신실크로드 구상 간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교통통신망을 기반으로 물류에서부터 자원개발, 신산업협력, 문화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실크로드 구상이 연계가 되면 중국은 북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고 양국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신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와 신실크로드 구상의 연계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한중 경제인 여러분, 한중 양국은 지난 20여 년간 믿음을 쌓으며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10년간 꾸준히 하면 큰 힘이 되고 20년을 하면 두려울 만큼 거대한 힘이 되고 30년을 하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중 경제인 여러분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선도해가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영아입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일 오후 출국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을 마치 친척집을 다녀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해서 이상덕 동북아시아 국장님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교부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 시청자께서 남겨주시면 이 국장님께서 말미에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라서 이 기간 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국빈 방한 행사가 매우 중요한 행사였던 만큼 네. 취해야 될 후속 조치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도 사무실에서 이틀 토요일 일을 계속 보냈습니다. 아유, 다녀가신 게 다가 아니군요. 아직도 남아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바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좀 말랑말랑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이번이 5번째고, 라오펑요라고 오래된 친구라는 중국어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만큼 신뢰관계가 두 분 사이 굉장히 돈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인연을 쌓아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5년 7월에 네. 시진핑 주석이 당시에 저장성 당석이신 분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때 두 정상께서 첫 만남을 가지셨고요. 네.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지방 일정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오셔서 네, 네. 시 주석과 오찬을 가지셨고, 그래서 시 주석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두 정상께서는 취임도 뭐 비슷한 시기에 하셨습니다만은 각각 상대국을 국빈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네. 국제회의 계기 때마다 별도 회동을 갖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전화 통화도 갖고 네. 그래서 취임 이래 지금까지 5차례 회담을 가지셨고요. 네. 전화 통화를 또 2차례 가지셨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시면 항상 상호 관심사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솔직한 그런 의견을 교환을 해오셨습니다. 네, 성장 배경도 비슷한 부분이 좀 있고 전공도 공학을 두 분이 다 하셔서 또 그런 만큼 약간의 더 친근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개인적인 친밀감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외교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만큼 네. 국가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밀도 또는 유대감은 국가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외교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외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 내에서 시진핑 주석의 인기가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시진핑 총석이 연설문 독본이 발매가 됐는데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던데요. 한편으로는 신격화가 우려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요. 이런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시 주석님의 자신감 그리고 카리스마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격식에 구애받지 않는 친서민적 행보 이런 것이 중국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방문을 했었죠. 한국과 중국 사이의 수교 역사 지금까지 어떻게 쭉 이루어왔는지 한중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한중 양국은 92년 8월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반 분야에서 굉장히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룩했고요. 네. 그러한 것은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관계 발전이었다고 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 양국 신정부가 거의 동시에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직후에 대통령께서 6월에 중국을 국빈 방중을 하셨고 네. 그 계기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양호한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상황을 살펴보면 네. 먼저 정치 분야에서는 지난 2008년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라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정치 안보 분야도 뭐 경제 통상 분야 못지않게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수입 그리고 교육 대상국이 되었고요. 네.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도 수입 1위, 교육 3위의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아졌네요. 네. 네. 인적 교류도 작년 기준으로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양국 국민이 상호 교류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아마 연간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됩니다. 작년 대통령님 방중 시에 양국이 그간 한중관계 발전상 성과하고 또 향후 20년의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자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채택한 공동 성명도 작년 미래비전 공동 성명과 함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하는 그런 대장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말 1992년 수교한 이후 22년째가 됐는데 그동안 정치, 경제 다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한한 것이 4번째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을 단독으로 방문한 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처음이라고요. 또 이례적인 것이 보통은 북한을 먼저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시 주석이 먼저 방문을 했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수교 이래 최상의 수준에 도달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겠네요.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동시에 중국이 한국을 중시하고 있다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 측에도 전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좀 이번에 주목이 됐던 것이 판다예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판다 한 쌍을 선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는 이 판다를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판다 외교라는 단어로 불릴 만큼 좀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국은 지금까지 총 12개 국가의 팬더를 기증을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2년도 기준으로. 이제 중국은 2007년부터 팬더를 기증 형식이 아니고 네. 공동과학 연구를 위한 대여 형식으로만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팬더 도입은 한중 우호 관계의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양국 간의 친근감, 우호 분위기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네. 양국 공동기관 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서 멸종 위기에 처한 팬더의 개체 보존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용 판다는 이제 어디서 국민들이 볼 수 있나요?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네. 에버랜드에서 예. 도입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첫째 날 일정부터 이제는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식 환영식을 한 후에 단독 확대 정상회담을 했죠. 시간이 연장이 돼서 회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던데 어떤 의제로 회담이 이루어졌고 오고 간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중 관계 그동안의 발전 성과를 양 정상께서 평가를 하셨고요. 네. 또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한중 양자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장 중요 관심사 중에 하나인 북한 핵 문제를 그렇죠.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지역 및 국제 사회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협의를 가졌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는 없지만 또 발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합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중 간의 영사협정이 지난 2002년에 공식 협상이 된 이후 12년 만에 드디어 체결이 됐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영사협정이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됐거나 또 구금됐을 때 4일 이내 통보를 하게 돼 있고요. 네. 또 영사 접견을 4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집행을 하는 경우 또는 그 선고를 뭐 변경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를 통해서 중국 내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또 보호하고요. 그리고 양국민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를 장려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양국 국민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시점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그 북한 비핵화 실현 그리고 북한 핵실험의 결연한 반대에 대한 그 공감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원칙들을 공동 성명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 그 공동 성명은 한중 정상회담 문서상 최초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 공동 성명에 대해서 진일보한 형태의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동 성명은 육자회담 재개의 조건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네. 양 정상 간의 합의를 가짐으로써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네.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한중의 공동 인식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비핵화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의미 있는 대화, 즉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네.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그 육자 수석 대표 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이 북핵 불용 혹은 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이미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국내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에 육자회담의 목표가 공동성명에서 육자회담 목표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고 명시를 했고요. 네. 그 이후로 그 국제적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그 표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지도자들도 그간 정상회담 등 다양한 계기에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고, 네. 그래서 그 비핵화의 대상이 북한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서울에 개설하기로 합의를 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근본 시주적 방한 계기에 이루어진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네. 그리고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또 위안화 적격 해외 기관 투자자 자격 확보 등 금융 분야의 성과는 네. 그 아시다시피 최근 위안화 국제화 추세 속에서 그 우리나라를 그 위안화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그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위안화 허브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네요. 네, 이 과거에는 네. 그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서 네네. 또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더 환전하는 그런 그게 번거로움이 예,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이번에는? 이제 없어지는 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양국의 이제 식품 교류 분야의 협력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김치 같은 것이 우리나라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수출할 때 뭔가 중국 자체의 그런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중국에 널리 퍼지는데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죠. 네. 중국에는 파오차이라고 해서 네. 열처리 그 야채 절임 파오차이는 그 열처리 야채 절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김치에도 우리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에 수출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네. 김치에 대한 식품 기준 관련해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네.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네. 앞으로 양국 정부는 우리 정부는 중국 식품 기준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네. 우리 김치의 대중국 수출기를 조기에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김치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또 중국이라는 큰 대륙을 무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또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둘째 날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양국 기업인 400여 명이 함께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양국 정상이 함께 참석을 했다고요. 어떤 성과가 이 포럼에서는 있었습니까? 예, 이번 경제통상협력 포럼은 양국 정상 그리고 경제인이 모두 함께 참석한 최초의 행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고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라든지 네. 바이두라든지 유수의 중국 기업들이 참석을 해서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경제통상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양국 기업 간에 네 건의 MOU 체결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기회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 네 건의 MOU는 어떤 기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LG화학하고요. 네. 난징시 정부 간의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MOU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우리 포스코하고 충칭 강철이라는 데하고 네. 또 광산개발 협력 MOU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SKT하고 중국의 정웨이그룹 간의 첨단 ICT 분야 전략적 제휴 MOU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SKC하고 TCL 간의 LED TV 네. 그리고 스마트폰 등 부품 서비스 공급 MOU도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네, 분야도 다양하네요. 배터리, 광산, 그리고 ICT 분야, 부품 서비스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이 기업들 간의 MOU 체결로 더욱더 활발해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이거 역시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연내 타결을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거든요. 윈윈하는 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중 FTA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실질적인 한중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네. 해나가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 발전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특히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요. 네. 동시에 또 한중일 FTA, 또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네. RCEP라고도 하죠. 네. 그런 영내 지역 경제 통합 움직임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양국 정상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도 하여튼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연내 타결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반도 안 남았잖아요. 굉장히 그 남은 기간 동안 집중을 해서 타이트한 일정으로 FTA 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최초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관련 영상을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참석을 해서 강연을 들었던데요. 이번에 이렇게
대학교를 찾아서 직접 강연을 한데 뭔가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주석이 오시면 뭐 국회에서 연설을 네.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떤 새로운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이는 아마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네. 하는 그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대학에서 네. 강연을 똑같이 칭화대학교에서 하셨죠. 하셨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주고받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공과대학 자체에서 강연을 한 것이 본인의 전공에 대한 좀 애정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펑리위안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펑리위안 여사의 일거수일투족도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패션, 세련되고 화려한 패션도 이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창덕궁 관람도 하고 한국 전통문화 체험도 직접 해보셨어요. 그러면서 이 소프트 파워 외교를 굉장히 강하게 이번 한 방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외교적으로도 이런 소프트 파워에 기반한 외교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펑 여사께서 네. 우리 전통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그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면서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친근감 또 우호감을 제고하는데 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창덕궁 관람하실 때 보니까 뭐 양국의 그런 전통 문화에 기반한 기념품들도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을 볼 때 더욱더 친근함을 느끼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펑 여사가 한류에 대해서도 엄청난 그 관심을 표명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성공리에 방영됐고 또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이 시진핑 주석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굉장한 화제가 이 드라마를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중국 내에서의 한류 어느 정도입니까? 예, 뭐 최근에 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네.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뭐 누렸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테고요. 네. 또 지난 3월에 중국 양회 전인대하고 정엽 이 두를 합쳐서 양회라고 부릅니다만 네. 거기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뭐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 내에서 그동안 꾸준히 확산되던 그 한류 확산의 연장선상에서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별그대 신드롬과 같은 그런 한류 열풍은 네. 앞으로 한중 양국 간의 그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중국 내에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최근에 들리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별그대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었는데 우리 펑리위안 여사께서도 직접 언급을 해주셔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상회담을 할 때 한중 인문유대 강화 사업 세부 사업 19개를 발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내용들로 마련이 되었고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또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중국에 가셨을 때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주요한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한중 간의 그 인문유대를 강화하자는 거였고요. 네.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는 그 양국 국민들 간의 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그 친밀감을 높여 나간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양국 외교부 간의 인문교류 공동회의가 출범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엔 그 첫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한중 인문교류 테마 도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 그런 사업이 한 19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업, 그런 사부 사업을 이제 추진한다는데 한중 양국이 합의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문유대 활동은 양국민들 간의 그 상호 이해를 또 높이고 또 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를 시키고 해서 그 양국민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도록 한다는 그런 그 목표하에 진행이 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 국민 사이의 또 친근함 그리고 인문 분야에서도 우리의 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올리브 박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사측 면제 단계적 확대 합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작년 6월에 대통령님께서 중국을 가셨을 때 그 계기에 양국 간의 그 최초로 외교관 여권 소지자 사측 면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 이번 6월에는 양국 간의 관용 여권 그리고 공무 여권 소지자 상호 사측 면제 협정 문안에 합의를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앞으로 일반 여권까지 점진적으로 그 사적 면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그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양국 국민 간에 보다 자유롭고 활발한 인적 교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양국 국민 단계의 일반 사증 면제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일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양국 간에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니까 네. 단기간에는 뭐 쉽지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또 네. 가능한 뭐 조기에 이런 그 절차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반 국민의 사증 면제에도 목표를 두고 양국에서 노력을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그 시진핑 주석 방한은 그 작년 대통령님 국빈 방중과 더불어서 어떤 한중 간의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시키고 또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중요한 그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의 그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외교부로서는 이번 방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채택한 그 한중 공동 성명의 합의 사항을 분야별로 또 충실히 이행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름뿐이 아닌 그 명실상부한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그 외교부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실 정도로 이번 1박 2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문화적으로도 뭐 정치, 경제 분야 어느 분야 소홀할 거 없이 빡빡하게 또 알차게 일정을 소화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덕 국장님을 모시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뭐 정리하느라 아직도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속담에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데 중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복은 함께 나누고 고난은 함께 헤쳐가자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자, 앞으로도 양국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친구, 양국 정상들이 라오펑요, 오래된 친구라고 서로를 불렀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이미지를 담아서 계속 우리나라가 양국, 중국과 한국이 오래된 친구로 발전적으로 쭉 나아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펑리위안 여사께서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작년 초